여러분, 평생 무시받고 살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복수를 할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을 때입니다. 저는 박수만이고요. 올해 55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간 중견 제약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가족들한테 무시받으며 살았어요. 결혼 초부터 아내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승진이 느려요? 형부는 벌써 과장인데. 미안해. 좀 더 노력할게. 노력으로 될 거면 벌써 됐겠지.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더 심해졌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왜 중소기업 다녀? 큰아들 민수는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더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빠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던데 아빠는 뭐야?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 모임에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연봉이 얼마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때도 참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족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이라니? 그 나이에 어떤 회사가 받아주겠어? 큰애도 거들었어요. 아빠, 솔직히 이제 우리 집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집에 누가 시집 오겠어요? 작은애도 씩씩대며 말했어요. 저도 대학원 가야 하는데. 아빠가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30년간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러던 중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작은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대. 바이오 회사? 뭐 하는 곳인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아직 규모는 작은 곳이래. 직원이 20명 정도 된다던데. 그래도 기술은 괜찮은 것 같더라. 연봉은 어느 정도야? 3천만 원은 된다던데. 대신 성과에 따라 스톡 옵션을 준다고 하더라.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벤처 회사에서 일해보려고 해. 아내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벤처 회사라고. 그게 뭐 하는 데야? 바이오 회사인데 신약 개발하는 곳이야. 에휴, 그럼 연봉이 얼마 안 되겠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그런 작은 회사 다녀서 뭐 해요? 차라리 편의점이라도 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출근하는 날 깜짝 놀랐어요. 그 회사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임상 이상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사업화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 이사님, 30년간 제약업계에 계셨으니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대형 제약회사 임원들, 병원 원장들, 관공서 관련 종사자들. 30년간 쌓아온 모든 관계를 활용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대형 제약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계약금만 200억이었습니다. 대표가 놀라더라고요. 박 이사님이 없었으면 이번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무시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그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거야?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해볼 생각이야. 재미있거든. 당신이 재미 찾을 나이야? 큰애도 여전했어요. 친구들은 결혼할 때 부모가 집도 해준다는데. 작은애는 공부해야 하는데 알바까지 해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어요. 그러다 1년 후 회사에 더 큰 기회가 왔어요. 미국 대형 제약회사에서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저는 직접 미국에 가서 협상했어요. 이전 회사에서 수출 업무도 해봤거든요. 결국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500억짜리 계약이었죠.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 이사님, 이제 우리 회사 상장 준비해야겠어요. 이사님께 스톡옵션 10% 드리기로 했는데 상장되면 엄청난 돈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년 후 드디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됐어요. 상장 첫날 주가는 대박 났고요. 회사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었거든요. 제가 가진 스톡옵션 가치는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더군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그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야? 나이도 있는데. 그때 제가 말했어요. 오늘 우리 회사가 상장했어. 상장이 뭔데? 주식시장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이 좀 값어치가 있게 됐어. 얼마야? 대충 500억 정도.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뭐라 했어? 내가 가진 스톡옵션 현재 가치가 500억이야. 큰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응. 오늘 신문에도 났어. 에코바이오 상장 기사 말이야. 작은아들이 급하게 핸드폰으로 검색하더니 소리쳤어요. 진짜야. 아빠 이름도 나와 있어. 공동 창업자라고. 그날부터 가족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갑자기 상냥해지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당신을 몰라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요. 큰아들은 아예 존댓말을 시작했어요.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작은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 대기업 임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30년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게 솔직히 좀 역겨웠거든요. 몇 주 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작은아들도 거들었어요. 저는 유학 보내주세요. 물론 아내가 빠질 리 없죠. 여보, 우리 큰 아파트로 이사 가요. 해외여행도 좀 가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거실에 모았어요.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됐지. 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30년 동안 너희들이 아빠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때는 저희가 어려서라고.
너는 30이 넘어서도 아빠를 무시했잖아. 죄송해요, 아빠. 당신은 30년 내내 나를 무능하다고 했지? 여보,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랬지. 저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 돈을 너희들한테 쓸 생각이 없어. 뭐라고요? 의료연구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기부할 거야. 아내가 소리쳤어요. 미쳤어? 그 돈을 왜 남한테 주는데?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잖아. 큰아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빠,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30년간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날 무시했잖아. 3개월 후 저는 박수만 의료연구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500억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체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그래요. 가족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30년간 저를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 냄새 맡고 달라붙는 게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 돈이 의료 연구에 쓰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